創始解明をこうしてなぜ未だに龍安テクのままなので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そんなことだから理事長の息子が朝鮮語学会の対応など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すか。 실례합니다. 심부름해줄 사람 하나 구하기로 했지 않은가? 내 가방 가지고 도망갔잖아. 소매치기라고요. 아버지 또 감옥 가요? 아들 월사금 때문이었다고 하질 않나. 가나다라 모르죠? 기억난다. 기억? 만나튼 거 한번 봐봐. 죽이나 먹자. 미음. 순이 앞에서 자꾸 조선말 하지 마세요.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선말 하기라도 하면 매맞습니다. 完成させようとするだろう。雑草は二度と育つことはな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전 만들어야죠. 저걸 언제 다쳐? 아버지 나 이제 관해야 말해요. 난 김순이 좋은데. 이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4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조선 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를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새해 첫날, 역사 스캔들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내용을 하고 싶어서요. 바로 영화 말모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마도 한글로 된 치마를 입고 왔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아쉽네요.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나란 말씀이 둥기게 나라. 바로 한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한글 누가 창제했습니까? 세종대왕님이 창제했죠. 하지만 이 한글을 지금까지 지켜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말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말모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말모이가 뭐지? 말포이 아니야? 막 이러고 말에 먹이를 주는 말모인가요?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모이는요 순 한글로 말을 모으는 운동, 말 모으는 운동, 말을 모아서 큰 사전을 만드는, 한글 사전을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 조선어학회에서 추진했던 말모이 프로젝트, 그것을 말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아직 개봉 전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말과 마음을 모은 우리말 사전 만들기 운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였고, 우리말에 대한 막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막 일본어만 쓰게 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했던 그 시기에 몰래 비밀 프로젝트로 말모이 운동을 했던 그 사건을 다룬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말모이, 우리말 사전, 한글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말모이에 대한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넘어가신 것 같고요. 일단 이 말모이를 시작했던 거는 바로 조선 광문에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 광문에는 참 나중에 약간 변절했지만 최남선이 설립한 조선 광문회에서 주시경 선생 주도로 수많은 그의 제자들과 그 주도로 처음으로 한글 사전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1911년부터. 그러니까 이미 주시경 선생님은요,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우리 한글을 우리가 널리 알리려면 사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은 이미 이제 주시경 선생님은 원래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서양의 학문들을 많이 접하면서 강대국들은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우리 한글을 좀 제대로 사전을 만들어야겠다고 그 사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왜냐면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한문을 섞였었고요. 좀 우리나라의 지식인층은 한문이 더 좀
고학력의 좀 고퀄리티의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한글은 천대했던 조선시대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한글은 여성이라던가 조금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여전히 지식인층, 선비들은 한문을 썼다라는 거죠. 약간 성리학적인 그런 게 여전히 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영 선생님, 우리의 그 한글을, 순한글을 널리 알리고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미 1910년 전에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도 일본이 야금야금 우리를 침투하고 있는 과중에 분명히 일본이 우리 글을 못 쓰게 할 것이다. 우리 글을 억압을 할 것이고 일본어를 쓰게 할 것이라는 걸 이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11년부터 이렇게 사전을 편찬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편찬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막 여러 가지 이제 한글 연구를 주식현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글 표기법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말이 다 다르고 심지어 띄어쓰기가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헷갈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거의 창시자가 주식영 선생님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쓰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죠. 그런 거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글의 표준어라던가 그리고 알맞게 쓰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띄어쓰기가 맞는 건지 이런 맞춤법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한 분이 주식영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만들려고 되게 많이 이제 만들었었어요. 거의 이제 원고를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편찬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1914년에 원고가 거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주식현 선생님이 39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이거 일제 무슨 뭐 탄압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알게 됐어요. 사망 원인은 급체였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급체? 무슨 맛있는 음식을 급하게 드셨나? 그랬는데요. 이 급체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주식현 선생님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되게 많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일제 수탈 때문에 제대로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주식현 선생님이 그 아내가 부인이 찬밥을 겨우겨우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밥에다가 먹을 반찬이 없어서 그 찬밥을 또 차가운 상추에다가 싸 드시다가 급하게 또 드시다가 되게 많이 굶었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드시다가 찬 음식이 급체가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 체한 거가요 정말 급하게 체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자주 체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병원에 일본인 의사가 주사를 놨다고 해요. 근데 일본인 의사가 치료하다가 진찰을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간 음모론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이런 한글 큰 사전을 만들려고 하고 한글 연구를 하는 주식현 선생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뭐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급체로 인해서 39에 주식현 선생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러면서 흐지부지 이 사전 편찬 사업이 역사 속에 잊혀지게 됩니다. 추진했던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5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런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다시 조선어학회, 그 조선 강문의 그런 뜻을 이어서 조선어 학회를 만들게 되고 바로 우리말 큰사전을 다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29년에 조선어학회에서 108명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어 편찬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을 만들려고 이제 궁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33년에 처음으로 이제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맞춤법 통일안이 왜 중요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말은 있지만 쓰는 표기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비친다 했을 때 햇빛의 빛 받침을 시옷으로 할지 지읒으로 할지 치읒으로 할지 헷갈리잖아요. 이것을 표준어로 딱 만들어 놔야지만 사람들이 다 그 표준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이 맞춤법을 틀리지 않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진짜 막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여름에 얼음을 많이 팔았었는데 얼음을 얼음이라고 쓴 표기가 되게 많이 틀린 표기 얼음이라고 쓴다든지
목걸이를 목걸리라고 쓴다든지 되게 이제 글씨 틀리신 분들, 간판에다가 글씨 틀린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어 연구가 계속되고 이것이 표준어이다라고 이제 계속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맞춤법을 안 틀리는 거지, 옛날에는 맞춤법 틀리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물론 요즘에도 많이 눈에 띕니다. 저한테 자꾸 가끔씩 팬분들이 한나님 많이 나으셨냐고, 감기 빨리 나으세요. 감기가 나의 무슨 아들인 것 같아. 나으세요. 히읗받침 자꾸 쓰시는데요. 히읗받침 쓰시면 안 되죠. 그 주변에 이제 맞춤법 틀리신 분들 요즘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전의 필요성이죠. 사전에서 표준어를 딱 이렇게 공지해놔야지만, 우리말 대사전이 있어야지만, 아, 이것이 표준어고 이것이 틀린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36년에는요, 우리나라 표준어 사전을 만들면서 그 사투리와 표준어를 좀 나누게 됩니다. 그전에는 맞춤법, 처음에는 이제 1933년에는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그 뒤로 3년 뒤 1936년에는 표준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걸 딱 표준어로 정하면 다른 언어들은 사투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고추장을 얘기를 할 때도 고추장, 고치장, 땡초장, 지역마다 고추장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예를 들면 가위, 우리 할머니는 예전에 가세라고 불렀어요. 가세 좀 가져오니라. 가에, 가세, 가세이, 가시게, 가우, 강해, 고세. 가위를 부르는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중에서 뭐를 표준어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을 그냥 중심으로 두고 서울말을 일단 표준어로 하자. 그 나머지는 사투리로 하자. 이런 것도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위라는 표준어를 만든 다음에 가위는 어느 지역에서는 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라는 걸 사전에 다 써놔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아, 다른 지역에서는 가위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럼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그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갔을 때 가위라는 뜻을 이렇게 쓰는구나, 사전을 보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언어를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접 듣고 정말 많은 시간이 정말 걸려요. 사투리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발품 팔아서 다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 우리 말을 다 이렇게 습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어. 그래서 조선학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말들을 다 모을 것인가. 우리 말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말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썼어요. 조선학회에서 한글이란 잡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능해서 한글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여기에다 좋은 시나 그런 소설 같은 것도 실었는데, 한글 잡지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말을 모읍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우리말을 모읍니다. 우리의 말을 모아주세요. 우리의 각 지역의 사투리를 모아주세요. 이 말을 모아서 사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모의 작전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을 탄압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 이러더니 이런 애국심에 고취돼가지고 이 말모의 작전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 몰래 이렇게 막 쪽지에다가, 야, 이따가 3교시 끝나고 매점 고고, 매점에서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오늘 학교 끝나고 떡볶이 오케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오늘 뭐 먹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쪽지 돌린 적 있으시죠? 여자들은 많이 했는데 남자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 저는 여중여고를 나와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쪽지에다가 막 얘기하고 쪽지 돌리고,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고 카톡도 없었기 때문에 쪽지 돌리기 되게 많이 했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글 쓰고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떠들면 이렇게 쪽지 돌리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이런 식의 말모의 운동에 들어가려고 정말 메모장에다가, 종이도 귀한 시기니까 종이에다가 그 고을의 이런 사투리 그런 말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 단어의 뜻들도 하나하나 다 적고 이런 식으로 다 적어서
조선어학회로 엄청난 편지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 말모이 프로젝트가 진짜 대박이 난 거죠. 이 말모이 작전이. 그러면서 심지어 학생들이 그 단어의 뜻과 그 단어의 뭐 반대말 이런 풀이들까지 세세히 정리해가지고 노트로 정리해가지고 조선어학회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의 14개 학교에 500여 명의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막 초중 고등학생들이 다 그거를 말모이 작전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해요. 막 선생님들, 막 남녀노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모이 작전에 다 가담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그런 말들을, 사투리들을 다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잃어버렸을 겁니다. 우리 언어를. 왜냐면 일본이 우리말 못 쓰게 했거든요. 평상시에 일본어만 쓰게 했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우리의 우리말들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영화에도 이제 나오는데 엄청난 양의 말들, 이런 서류들, 이런 편지들, 책들이 엄청나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몰래 추진해서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4년 세월 동안 비밀리에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사전이 완성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비밀리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지금 1938년식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이제 가담하려고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 민족 말살 정책 시기,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이제 학교에서 절대 이제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뭐 창씨개명, 뭐 일본과 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 조선은 한 몸이다 막 이러면서 뭐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우리의 역사까지 왜곡하고 식민사관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한글을 못 쓰게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모이 작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일이 터집니다. 몰래 말모이 작전을 하고 이제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 딱 직전에 1942년 기차 안에서 한 여학생이 조선말을 하다가 조선말을 했단 말로 한글을 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히게 돼요. 아니 조선말을 쓰다니 이런 조생직 막 이러면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진짜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결국 이 여학생이 조선어학회에서 이런 민족정신의 교육을 받았고 한글을 모으는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디 한글 연구를 해 이러면서 이 조선어학회는 단순히 한글만 연구했을 뿐인데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그리고 막 이런 정말 치안을 정말 이렇게 혼란시키는 치안유지법을 어긴 비밀 결사단체다, 독립운동 단체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말 편찬이 진짜 거의 사전을 만들기 직전에 이렇게 무마돼 버렸어요.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한글학회 사건, 조선어학회의 순환,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정말 33명이 결국 체포가 되었고 그 중에서 16명이 결국 투옥됐습니다. 그 투옥된 분들 중에서는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그리고 추운 그 감옥에서 결국 옥사하신 분도 있어요. 바로 광복 직전에 대표적으로 이윤재 선생님이 감옥에서 옥사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모이 이 사건이,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좀 만약에 광복 직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원고들을 다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943년에 이런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고 막 체포당하고 그리고 2년 뒤에 광복이 얼렁뚱땅 광복이 일어나잖아요. 막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가 되게 항소를 준비하려고 그 원고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 고등법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택배물이 있었어요. 이게 광복 이후에 경성역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금의 서울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원고가 총 26,500장의 원고였고요. 여기에 수많은 우리 글들이 막 큰사전, 외에서 유, 가에서 모, 영어들 막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은 원고가 발견이 되면서 그 뒤로 이제 우리 한글 연구를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큰 사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원고를 모아가지고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해서 결국 1947년에 광복 이후에 우리는 조선말 큰 사전이라는 게 드디어 1권이 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들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1권은 아주 기초적인 우리말이었고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큰 사전을 계속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게 되죠. 어쨌든 그 1권 우리말 큰 사전 1권 서문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뭉클하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결의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에 말미암았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그 낱낱의 말은 다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잊고 이어 보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보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곧 우리 결의가 가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의 총 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도 한글이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워드를 치고, 그리고 카톡하고, 그 모든 게 다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말을 잃었다면 우리는 한문을 쓰고 있다든지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투옥해가면서 일제의 억압을 당해가면서 몰래 쪽지에 적어가면서 지켜냈던 이 한글, 이 말모의 작전이 없었다면 이 한글 대사전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글 대사전을 더 추가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1949년에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명목을 계속 이어갔고요. 조선말 큰 사전에서 우리말 큰 사전으로 이름을 바꿔서 총 3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해서 만들려고 했는 그 와중에 6.25 작전이래. 6.25 사건이 벌어지죠. 1955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그 피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원고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땅에 묻고 피난 가고 그 원고만 지키려고 막 원고만 챙기고 이제 피난길에 겨우겨우 원고를 챙겨가지고 이때 또 많이 손실도 됐고, 그래서 결국 6.25 전쟁 끝나고 1957년에 결국 총 6권으로 펴냄으로써 진짜 주식현 선생님이 사전 편찬 처음으로 시작한 지 46년 만에 이 큰 사전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우리말 연구는 계속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닭도리탕이 정말 일제의 잔재인가 순 우리말인가에 대한 아직도 열띤 논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어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모의 작전으로 인해서 우리말 큰 사전이 결국 출간됐다라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한글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런 말은 있지만 적을 수 있는 그런 표기법이 없는 그런 부족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고 자신의 언어로 된 이러한 한글 그런 고유의 그런 사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20여 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왜냐면 언어는 있지만 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든지 수많은 말을 모으는 그런 사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한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한글의 사랑이 막 뿜뿜 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님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우리의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식현 선생님이 이제 한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글을 정말 연구를 하고, 그 뒤로도 이어서 조선어학회에서 엄청난 억압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막 한글 막 표준어 연구를 하고, 말모의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수작업으로 이렇게 인터넷도 없었던 시기에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말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요. 영화를 보면 큰 감동으로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새해의 첫 역사 영화 말모이 직접 보시고 그 감동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좀 한글 파괴, 요즘 막 말을 다 줄여서 하고 막 외국어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아닌 좀 이상한 외계어 같이 막 이렇게 많이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맞춤법이라던가 띄어쓰기라던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막 가끔씩 맞춤법 헷갈릴 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검색을 해봐가지고 맞춤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알아보고 평상시에도 내가 그 쓰는 말이 맞춤법이 틀리지 않는지 한번 좀 신경을 쓰고 좀 우리말을 바르게 지켜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컨텐츠 역사 스캔들은 말모이, 영화 말모이에 관련된 우리말 큰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영화 말모이 꼭 시간 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역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